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 CM블루 CF4D CW 아식입니다. 와. 엉망이들 여러분 자취하시나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나와서 살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모른 척하던 그 집안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집에서 저 와식 오피서로서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아우,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집안, 뭐, 일주일 동안 뭐, 청소기 안 밀면은 먼지가 막 굴러다니고, 그럼 또 청소기 밀면 또 걸레질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화장실도 한번 또 청소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저희 같은 1인 가구가 늘기도 했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가사 노동의 외주화라고 할까요? 이거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식님도 말씀하신 청소가 일단 있을 거고 또 세탁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쓰레기 내놓으면 대신 버려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쓰레기를 그 약간 분리수거하기 귀찮잖아요. 집에 놓으면 쌓이니까. 그거를 그냥 봉투에 싹 담아가지고 집 앞에 내놓으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분리수거하고 처리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약간 솔깃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소랑 세탁이랑 쓰레기 분리 배출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청소 관련된 대행 업체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청소 대행 업체. 저는 청소연구소 맞나요? 네, 그거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저는 미소 몇 번 써봤어요. 오, 써보셨군요. 응. 써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 진짜 집안일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이게 좀 시간 지나면 특히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거 쌓이잖아요. 쌓이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가끔 청소를 핑계로 이제 밀린 설거지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한다 생각하고 부른 적이 있어요. 음, 미소나 청소연구소?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당신의 집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리호즈라는 기업이 이 청소 관련된 대행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미소랑 그리고 청소연구소 그리고 리호즈를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미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소는 2015년 8월에 홈클리닝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미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CPO 그리고 요기요 공동 창업자 출신인 빅터 칭 대표가 이학수 대표랑 설립을 하게 됐는데 빅터 칭 씨는 외국인이신가요? 외국인이신데 한국 국적인 어머니를 그래서 하와이에서 태어나셨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터칭 대표님의 독특한 점은 연쇄 창업자예요. 오, 도도 포인트라고 소상공인들에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카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었고 2010년에 스포카를 창업을 해서 2년 뒤에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바로 자리를 떠났고 그 다음에 요기요의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였고 그 다음 세 번째 창업에는 소개팅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친친을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도 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세 번째 창업은 실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네 번째 창업 아이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소라는 홈클리닝 관련된 아이템인 거예요. 2016년에는 시드 투자를 31억 원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야, 시드에서 31억 원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이분 연세 창업가여가지고 그 좀 높게 받았나 보다, 밸리를. 맞아요. 본인이 그 Y 컴비네이터 관련 투자를 받으려고 엄청 많이 시도를 하고 발표도 거의 한 4번 정도 했을 때 기회가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2018년에는 LA 스트롱 벤처스랑 그리고 Y 컴비네이터랑 합쳐서 약 144억 원 정도 투자를 받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 관련 아이템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오토 플랫폼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그 제공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사 청소나 아니면은 에어컨이나 세탁기, 매트릭스 같이 좀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 서비스들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아예 자기가 홈 클리닝 서비스 업계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홈클리닝 서비스계 아마존이라면은 그게 어떤 의미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내 어플로 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 설치 수리 뭐 이런 것도 되고 수도 전기 설치 그리고 인터넷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러면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2015년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15년도에는 청소해주시는 분과 고객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 거죠. 제공 서비스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2020년에 예약 금액이 약 617억 원에서 2021년에는 1677억 원 이상으로 그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공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게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걸로 선정이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22년에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시도는 했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실제 액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뭔가 문득 드는 생각은 왜 하필 베트남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 많은 시장들 중에서. 같은 기사에서 나왔던 소개가 뭐였냐면은 베트남에 엄청 큰 규모의 이런 청소 대행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가져가도 이게 워킹하겠다라는 예상에서 간 것 같은데 근데 실패한 것 같죠? 그 시장이 생각보다 셌나 보네요. 이미 하고 있었던 청소 대행 업체가.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청소 대행 업체를 운영을 하려면 그 청소를 하시는 청소 도우미 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국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 더 퀄리티 높고 잘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기가 아무래도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있었으나 지금처럼 계속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 23년에는 2월 한 달간 거래액이 200억 원을 도달했대요. 한 달간 거래액이요? 네. 누적 거래액은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매출이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매출이 안 나오네요, 여기는. 매출이 전년 대비 90% 성장했다 막 이런 기사만 있고 전년 분기 대비 약간 이런 얘기만 있고. 그래서 제가 매출도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나오는 자료로는 2020년에 매출액이 58.7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거래액 중에 어느 정도가 실제 매출인지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이 58억이래요? 네. 20년이 58억. 근데 20년이 예약 금액이 60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한 10% 좀 안 되게 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작년은 2월 한 달 거래액이 2천억이면 겐또로 2,400억 정도라고 하면 매출 한 200억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확실히 여기는 중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선을 해주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보니 매출액의 규모가 확 커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17개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 4만 명 정도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내세우는 거는 우리 어플을 사용을 하면 30초면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1분 안에 최대 4개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많이 내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소 대행 업체를 찾을 때 미소부터 많이 시도를 해보는 이유가 업계 최초로 2시간 청소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기본 시작 시간이 보통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만 청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보다 싸니까 이걸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몰루님 설명 들으면서 약간 놀랐던 게,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쿠팡조차도 로켓 배송을 전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미소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개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여기는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배달 업체들이랑 더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청소 도우미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역 기반으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게 거점을 하나 잡으면 시도별로 운영하는 거는 쿠팡보다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쿠팡의 경우에는 스스로 다 물류망을 구축을 해야 하고, 네, 쿠팡 기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마련을 해야 한다면 여기는 그냥 거점만 이렇게 마련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수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수수료를 떼는 모델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출 원가가 빠질 거는 사실 거의 없을 텐데 보통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기사를 보니까 22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랑 같이 양대 산맥으로 많이 불리는 게 청소연구소라는 곳인데, 생활연구소라는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청소를 대행해주는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연구소는 2017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 대표님은 연현주라는 분인데, NC소프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카카오로 이직을 하셨고, 카카오에 다닐 당시에 워킹맘이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사 노동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니즈를 파악을 하게 돼서 회사한테 나 이런 청소 오토 서비스를 사내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팀이 꾸려졌는데 그게 위에서 그만하라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엎어졌었대요. 근데 그 서비스를 리드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나와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소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주요한 인물 하나를 놓쳐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을 놓쳐버린. 카카오 청소 오토 서비스 하나요? 그때 런칭했나? 아니요, 아예 못하고 엎어져서 나왔다고 엎어져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창립을 하고 2월에 바로 청소연구소 어플을 출시를 했고 계속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큰 투자를 진짜 많이 받아요. 17년 4월에는 카카오 벤처스에서 시드로 10억 원 투자를 유치받았고 놓친 게 아까운 걸까요? 그리고 18년 1월에는 카카오 벤처스 그리고 옐로우독에서 시리즈 A로 25억 원을 받았고 19년에는 알토스 벤처스랑 KTB 네트워크에서 시리즈 B로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1년에는 한국산업은행까지 껴가지고 시리즈 C로 220억 원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누적 투자 유치 355억 원으로 이 시장에서 투자를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규모고 국내에서 유명한 VC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미소랑 거의 동일하게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22년 5월 달에는 신규로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5060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공예나 미술 그리고 다른 뭐 음악, 커피, 차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는 우리 클래스라는 취미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따로 출시를 한 거죠? 다른 앱으로? 네, 빠른 앱으로 출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예 홈페이지가 막혔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장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패를 하신 것 같고요. 22년 10월에는 청년 플러스 샵이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자체 제작한 뭐 만능 흰 티슈, 건조기 시트, 청소포 등을 비롯한 한 400여 개의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청년 플러스 샵이라고 해서 청년이 뭐지? 했는데 청소연구소예요? 네, 저는 사실 청소연구소를 이 생활용품으로 먼저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뭔가 쿡방인가 이런 데서 그 로고를 봐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청소용품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청소 업체를 이용할 생각을 못했던 분들은 이 커머스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체 플랫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나 보네요. 저는 일단 거기서 봤거든요. 이거를 들어가 보니까 아예 우리 샵에서 팔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기를 하면은 내 업체 상품을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아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커머스도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크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23년에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315만 건을 달성을 했고 청소 매니저는 12만 명 돌파를 했다고. 이야, 12만 명을 돌파를 해요? 그래서 12만 명이면 사실 미소나 청소연구소 그리고 당신의 집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거든요. 가장 많은 인원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 업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청소해주시는 분들은 청소연구소에도 등록하고 미소에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디 하나만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청소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 매니저를 위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QC 관리를 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청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인 것 같고 24년에는 마일리지 기능도 오픈을 해가지고 만약에 집 청소를 이용을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줘가지고 이거를 청년 플러스 샵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포인트가 많이 쌓이지는 않을 테지만은 어쨌든 그런 커머스로 넘어가게 유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굳이 이 커머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쿠팡도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마당에. 근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쿠팡을 쓸 이유가 없죠. 포인트로 할인이 된다면 쿠팡보다 저렴하면 사람들은 다 여기로 옮겨갈 거는 확실하니까. 맞아요. 조금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연구소 또 다른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사이트를 가장 공들여서 만든 것 같고 제일 깔끔해요? 네, 제일 깔끔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 이 사이트에서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란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청소 매니저분한테 이것까지는 부탁을 하시면 안 돼요. 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바닥 전체를 무릎 꿇고 손걸레질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좀 비싼 TV장 이런 걸 치워주세요는 아예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청소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의 보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 청소를 해주시는 매니저분들에 대한 보호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진상을 겪었겠어요. 네네. 이제 안 되는 거 다 매뉴얼 화학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고. 맞아요. 아마 그 도우미분들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빨리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7년에 서비스 론칭을 했을 때는 청소 매니저가 1,500명이었는데 22년에는 7만 명, 그리고 23년에는 10만 명, 그리고 24년에는 15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청소 매니저가 87%를 차지한다고 해요. 수도권에서는 청소연구소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집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리호즈인데요. 리호즈가 사실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2014년 10월에 설립을 했고 여기는 공개된 투자 유치 실적이 없고 투자 없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그쵸. 그리고 약간 여기는 고용 인원수가 저는 놀라웠는데 22년 기준으로 미소는 고용 인원이 111명이고 생활연구소는 74명인데 여기는 15명이에요. 아니, 10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10분의 1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 매출이 5.1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규모를 계속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냐면 2020년부터는 패스트5나 지얼홈스랑 제휴 관계를 맺어서 가사 청소랑 입주 청소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미혼 임직원들한테 이거를 복지로 내걸었대요. 아, 그러니까 당신의 집사에서 매니저가 가가지고 그 미혼 임직원들의 집을 청소를 해주는 것이 복지다. 네. 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 일부로 이거를 계약했다고 하고 혹한다. 조금 혹한다. 이 아이디어는 근데 그 임직원분들한테 나온 거래요. 그래서 이런 복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뭐 GS건설이랑도 제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이 입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로 이걸 또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와, 이 계약도 되게 신박하네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어쨌든 수요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계약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 10월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또 냈는데 당신의 집사 시니어라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왜 들어봤지? 어디서 홍보를 했나?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봐. 이게 뭐냐면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신체 활동이랑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고서 이용을 하는 거여가지고 등급을 받으면은 받는 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B2G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랑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걸 보고서 저는 또 다시 청소연구소가 생각이 났는데 청소연구소는 엄청 가볍게 접근했잖아요. 시니어들을 위해서 취미 관련된 수업을 열었다가 그거는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아예 요양 서비스로 가버리면 이거는 필수적인 거니까 조금 더 수요를 찾기가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명 정도 가사 도우미 풀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이랑 전국 모든 광역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3년 기준으로는 100만 건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호즈가 고용 인원은 적지만 엄청 알차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미소도 117명이나 고용을 했는데 예약 건수는 500만 회 정도 했거든요. 그럼 그거 대비로 봤을 때 리호즈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또 신기한 거는 다른 홈케어링 업체는 먼저 날짜를 골라요. 그래서 날짜를 골라서 거기서 예약을 하는 건데 여기는 금액대를 고르고 그 명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명단 중에서 전문가분을 선택을 하는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후기랑 그리고 뭐 골드, 브론즈, 블랙이라고 레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집사, 그러니까 리호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앞에 두 건과 다르게 뭔가 B2B 건의 계약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몰루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뭐랄까요, 레드오션? 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파 경쟁에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은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가사 도우미라고 했을 때 물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세 플랫폼에 다 등록을 해놓고 동시에 왔다라고 하면 뭔가 리호즈가 당신의 집사가 좀 더 우선순위일 것 같은 느낌? 그쵸.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실속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 평점 관리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또 무슨 후기도 들었냐면은 리오즈가 미소랑 생활연구소 대비 홈페이지가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나 봐요. 당신의 집사가. 그래서 오히려 급할 때 찾더라고요. 아, 약간 같은 지역에서 예약을 시도를 했을 때 미소랑 생활연구소가 다 찼을 때도 당신의 집사는 남아있었다. 약간 이런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미소랑 생활연구소 그리고 리호즈 세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걸 정리를 해봤는데 미소부터 다시 얘기하면은 15년도 12월에 설립을 해가지고 한국 스타트업 중 두 번째로 Y 콤비네이터 그로스 멤버가 된 홈 서비스 앱이었고 그리고 요기요 공동 창업자가 설립을 했던 스타트업이고 누적 투자 유치는 121억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거의 200여 가지 홈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확장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QC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봤을 때 불만족하다라는 후기가 좀 많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히 뭐 1만 원 할인 쿠폰 이런 걸 지급하다 보니까 미소를 먼저 2시간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싼 가격으로 접근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생활연구소나 아니면은 당신의 집사로 넘어가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연구소 같은 경우는 17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 출신 멤버가 카카오네 오토 서비스를 기획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는 국내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큰 규모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55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가장 최대 규모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고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거래액의 분기 성장률이 미소는 13% 그리고 생활연구소는 78%라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 성장률은 그 분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오락가락하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평균 구매 횟수도 많이 따라잡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 건수랑 거래액으로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21년 7월에 생활연구소가 거의 한 4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미소는 5만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그 규모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활연구소 차별점은 PB 상품을 운영을 한 그런 커머스 사업도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리오즈 업체는 두 업체랑 좀 많이 달라요. 14년도 가장 먼저 설립을 했고 앞서 말했듯이 고용 인원 차이가 거의 10배가 나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패스트5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맹그로브처럼
코리빙 하우스에서도 이 서비스를 B2B로 많이 제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양보호 서비스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규모가 작긴 해요. 21년부터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21년도 영업이익이 1억 460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5,578만 원이었고 그리고 23년에는 2,02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도 요즘엔 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소 써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청소연구소랑 리호즈 당신의 집사도 봤던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서 저는 청소 검색해가지고 나온 앱들을 쭈르륵 봐서 나름 비교를 하다가 미소를 선택한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게 좀 컸어요. 사실 원룸은 막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청소연구소는 4시간이 기본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4시간 기본.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헐적으로 일회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미소가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저도 막 청소 서비스의 품질을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정말 전문가가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갔다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다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렸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어가지고 롤루님이 말씀해주신 평들이 다 좀 공감이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리호즈는 이게 아무리 이제 규모가 작고 비용 효율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판관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좀 수익성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는 규모화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매출이 2019년, 5년 전이긴 한데 5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네. 지금 성장해봤자 50억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뭐 한 2, 30억 수준일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앞으로 이 당신의 집사 시니어 요양보호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럼에도 8년간 투자금이 없이 생존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이번에 한번 투자 라운드를 돌면서 뭔가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하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 그래서 청소 관련된 그런 대행 업체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미소랑 청소연구소 그리고 리오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한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자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서 그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리오즈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4년 자리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16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규모를 늘릴 생각이 없이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써볼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 청소 섹터에서 이렇게 새 기업들이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요 섹터에서 이 성장성이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신 청소해 줄게 라는 논리가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이만큼 확장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다만 뭐 1인 가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뭐 그런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뭔가 성장성이 둔화되는 지점도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 새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리호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찾은 것 같기는 해요. 당신의 집사 시니어라는 방향으로. 근데 다른 기업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찾아서 이 상황을 좀 더 해결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식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떨지? 이런 가사 노동의 서비스화는 충분히 성장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동안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지 않았었잖아요. 보통 집에서 다들 해결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엄연한 노동이다라는 걸 모두 좀 인지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장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좀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본 거다 보니 이게 어쨌든 파트너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풀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쪽을 어떻게 매니징 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미소가 과연 계속 1등을 지킬 수 있을지. 있을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모델이 유지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하고요. 지금 이렇게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에 쭉 일해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델인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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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